여러분, 혹시 콩나물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콩나물을 보약처럼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국물 때문에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콩나물은 고려시대 의학서적 향약구급방에서 대두왕이라는 약으로 기록될 만큼 건강에 뛰어난 식품입니다. 심지어 영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세계적인 숙취 해소 음식으로 선정했죠. 그만큼 콩나물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던 콩나물도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것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콩나물의 좋은 성분은 사라지고 오히려 신장의 역과막이 손상되어 심지어 투석실 문 앞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신세 지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을 도구로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콩나물이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정보를 드리기에 앞서 내 신장은 내가 지킨다는 굳은 다짐으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적어주세요. 이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바꿀 첫걸음이 됩니다. 소중한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방금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콩나물 좀 많이 먹어라, 키 큰다, 감기 낫는다 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콩나물을 이렇게 먹으면 콩팥이 녹아내린다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가면 단돈 1,000원, 2,000원이면 한 봉지 가득 살 수 있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콩나물국은 배고픈 시절 우리의 속을 달래주던 추억 그 자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속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혈압이 높으니 약을 드세요, 신장 수치가 나쁘니 조심하세요 라고 처방은 해주지만 정작 여러분이 아침 식탁에서 콩나물국을 어떻게 끓여 드시는지, 국물은 얼마나 마시는지, 어떤 반찬과 같이 드시는지는 일일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현대 의학 시스템은 병이 터진 뒤에 수습하고 치료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이미 반 이상 망가져서 투석 기계를 돌려야 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콩나물은 분명 신이 내린 최고의 해독제지만 조리법과 궁합이 잘못되면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신장 여과기를 막아버리는 찌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듣기 좋은 말보다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약 대신 먹는 음식, 수술 없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 지금부터 콩나물의 영양을 갉아먹는 사소한 실수부터 신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습관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독을 넣는 행위라기보다는 콩나물이 가진 최고의 해독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실수입니다. 바로 콩나물을 다듬을 때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뿌리를 떼어내는 행동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부님들 중 열에 9은 콩나물 국을 끓일 때 꼬리를 떼어내셨을 겁니다. 손님상에 내놓거나 깔끔한 국물을 내기 위해 혹은 식감이 질기다는 이유로 콩나물 머리와 줄기만 남기고 뿌리는 가차없이 떼어버리시죠. 하지만 제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뿌리를 떼고 드신다면 여러분은 콩나물의 영양소 중 핵심인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드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이 신장의 보약기라고 불리는 진짜 이유는 바로 뿌리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숙취 해소 음료 광고에 항상 등장하는 그 성분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스파라긴산은 콩나물의 머리나 줄기보다 바로 그 못생기고 질긴 뿌리에 무려 80% 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과 간은 형제 장기라고 불립니다. 간이 1차적으로 독소를 해독해주지 못하면 그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그대로 신장으로 흘러가 신장의 역과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즉, 신장을 지키려면 간의 피로를 먼저 풀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콩나물 뿌리의 아스파라긴산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으라고 뿌리를 떼어낸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비싼 산삼을 선물 받아놓고 흙이 묻었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뿌리는 잘라버리고 줄기만 씹어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는 콩나물을 온몸이 무겁고 저리거나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전체를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발휘된다고 강조합니다. 머리에는 비타민 BB, 줄기에는 비타민 CC, 뿌리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혈관을 청소하고 신장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완벽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제발 콩나물 다듬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그 고생이 오히려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약간 지저분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질긴 식감이 싫다면 가위로 잘게 잘라서라도 뿌리까지 전부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콩나물 뿌리를 버리지 않고 통째로 먹겠다는 다짐으로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뿌리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적는 그 단어 하나가 뇌에 강력한 암시를 주어 식습관을 바꾸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 뿌리라고 적어주시면 저는 그 사이에 다음 두 번째 실수에 대해 준비하겠습니다. 자, 뿌리까지 챙겨 드시기로 저와 약속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실수는 특히 손발이 차거나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콩나물의 온도와 관련된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콩나물이 원래 어떤 성질을 가진 식물인지 아시나요?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학 서적에서는 콩나물을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콩나물은 기본적으로 몸의 열을 식혀주는 찬 성질의 음식입니다. 이것이 젊고 열이 펄펄 끓는 20대나 30대에게는 해열제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보일러라고 할 수 있는 양기가 서서히 꺼져가는 60대 이후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천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보일러 역할을 하는데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손발이 시리고 아랫배가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콩나물 무침을 잔뜩 드시거나 더 최악의 경우 건강을 챙기겠다고 생콩나물을 갈아서 즙으로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억지로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신장의 양기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고 결국 배탈이나 설사를 일으키며 영양분이 흡수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효소가 산다고 믿으시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생채소, 특히 차가운 성질의 생콩나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익히지 않으면 소화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비린내를 유발하는 효소가 위장을 자극하여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추위를 많이 타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붓는 분들은 콩나물을 드실 때 반드시 불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아삭한 식감을 살리겠다고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 드시는 것보다는 푹 끓여서 따뜻한 국물 형태로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넣어 콩나물 밥으로 드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라고 해서 시원한 콩나물 냉국을 벌컥벌컥 드시는 것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장이 약할수록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조리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뿌리도 챙기고 따뜻하게 끓여 드신다고 해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것을 넣는 순간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여러분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경고가 될 세 번째 실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즉 뿌리째 먹기와 따뜻하게 먹기를 모두 지키셨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마지막 세 번째 실수를 범하신다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아니,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콩나물 자체가 가진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콩나물을 요리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투입되는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원인, 암과 심장 질환의 가장 큰 뿌리가 되는 이것, 바로 소금, 즉 나트륨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안 넣으면 무슨 맛으로 먹나?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콩나물이라는 식재료의 특성이 바로 우리를 소금 중독으로 이끄는 무서운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나물은 수분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채소입니다. 맹물에 콩나물을 넣고 끓이면 콩나물에서 엄청난 양의 수분이 빠져나옵니다. 국물의 양은 늘어나고 맛은 밍밍해지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밍밍한 국물에서 시원하고 칼칼한 맛을 느끼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금, 간장, 그리고 새우젓을 쏟아붓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온도입니다. 앞서 제가 따뜻하게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그런데 인간의 혀는 뜨거운 상태에서는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담긴 콩나물 국밥이 간이 딱 맞는다고 느껴진다면 그 국물이 식었을 때는 바닷물처럼 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당에서 파는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은 평균 2000mg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성인의 하루,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종일 먹어야 할 나트륨 권장량이 바로 2000mg입니다. 즉 여러분이 아침에 속 푼다며 드신 콩나물 국밥 한 그릇으로 이미 그날 먹을 소금 허용치를 모두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국인의 밥상에는 반드시 김치, 깍두기, 오징어 젓갈, 장조림 같은 염장 반찬이 따라옵니다. 국밥에 밥을 말아 깍두기를 얹어 먹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과도한 소금을 걸러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부에 걸리게 됩니다. 소금, 즉 나트륨이 몸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끌어당기게 되고 혈액량이 급증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콩나물은 본래 혈압을 낮추는 좋은 음식이지만 소금 범벅이 된 국물과 함께 들어오는 순간 신장의 미세한 역과 장치인 사구체는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가거나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콩팥병의 시작입니다. 국물은 남기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겠지만 콩나물의 좋은 수용성 영양분은 이미 국물에 다 우러나 있습니다. 국물을 마시자니 소금 독을 마시는 것이고 버리자니 영양분을 버리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콩나물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잃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이 무서운 적의 정체를 뇌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 밥상에서 국그릇을 들 때 멈칫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댓글창에 소금이라고 두 글자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적은 소금이라는 단어가 경고등이 되어 무심코 국물을 들이켜려는 여러분의 손을 멈추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적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소금 없이 밍밍한 풀만 뜯어먹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콩나물의 영양은 100% 챙기면서 신장은 오히려 젊어지게 만드는 기적 같은 세 가지 짝꿍 음식이 있습니다. 소금 대신 이것을 넣으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댓글창에 소금이라고 모두 적으셨나요? 좋습니다.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위험에서 방어름 멀어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소금이 콩나물과 만났을 때 우리 신장을 그토록 잔인하게 파괴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잔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그 정확한 원리를 뼛속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의 식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혈관 뭉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커피 여과지나 아주 촘촘한 채반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피가 이 여과지를 통과하면서 노폐물은 오줌으로 빠져나가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장 하나당 이 여과지가 약 100만 개나 들어있어 하루 종일 200리터가 넘는 피를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원한 콩나물국을 드신다며 소금과 젓갈을 듬뿍 넣어 드시는 순간 피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피 속에 소금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주변의 수분을 혈관으로 마구 끌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혈관이 팽창하고 혈압이 솟구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얇고 섬세한 커피 여과지에 물을 적당히 부어야 하는데 갑자기 소방호스처럼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쏘아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과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신장의 사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압을 견디다 못해 미세 혈관들이 상처를 입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심할 경우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망가진 사구체는 피부처럼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찢어진 구멍으로 빠져나가 소변에 섞여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보게 되는 거품료, 즉 단백뇨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콩나물의 억울한 입장입니다. 콩나물 자체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을 배출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콩나물은 여러분의 신장을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들고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국물에 소금을 쏟아부음으로써 청소부는 쫓아내고 쓰레기를 더 붓는 꼴이 된 것입니다. 콩나물의 해독 작용과 소금의 독성이 몸속에서 충돌하면서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장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콩나물국이 시원하다고 국물까지 싹 비우는 행동이 왜 내 신장을 쥐어짜는 고문이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망가진 습관이라도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콩나물을 독이 아닌 죽어가는 신장세포도 되살리는 최고의 명약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은 빼고 영양은 채우고 맛은 살리는 기적의 콩나물 짝꿍 음식 3가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밥상을 바꿀 솔루션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소금 이야기에 많이 놀라셨죠? 그렇다고 냉장고에 있는 콩나물을 다 갖다 버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콩나물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된 만남이 죄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잘못된 만남을 천생연분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소금을 확 줄여도 맛이 기가 막히고 오히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신장 해독 능력을 200% 끌어올리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밥상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보약이 됩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부추입니다. 앞서 제가 콩나물의 유일한 단점이 차가운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이 든 신장은 따뜻해야 역과 기능이 잘 돌아가는데 찬 콩나물이 들어가면 신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추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간 해독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성질이 매우 따뜻하여 양기초, 즉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고 불립니다. 차가운 콩나물과 뜨거운 부추가 만나면 음과 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콩나물이 신장의 노폐물을 씻어내면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혈관을 넓혀서 그 노폐물이 더 잘 빠져나가게 돕는 원리입니다. 특히 부추의 알싸한 향이 소금을 적게 넣어도 국물 맛을 살려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콩나물과 없어서는 안 될 운명의 짝꿍은 바로 두부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근육이 빠지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CC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바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반면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죠. 콩나물과 두부를 같이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은 찌꺼기를 배출합니다. 마치 두부가 때를 불리면 콩나물이 물로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짱짱해야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좋아집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사는 두부와 콩나물로 건강을 챙기는 이 방법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이 조합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댓글창에 한글로 두부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많을수록 저는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두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신장을 지키는 강력한 호위무사는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가 국을 끓일 때 습관적으로 넣는 마늘,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특히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의 염증을 잡고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콩나물이 신장을 청소하는 동안 마늘은 신장으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금을 줄였을 때 느껴지는 밍밍한 맛을 마늘의 알싸한 풍미가 꽉 채워주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콩나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부추로 몸을 두고 두부로 영양을 채우고 마늘로 방어막을 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콩나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신장 회춘제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요리하라는 거냐? 이론은 알겠는데 실전이 중요하겠죠. 콩나물의 영양소를 하나도 파괴하지 않고 소금 없이도 감칠맛 폭발하게 끓이는 저만의 비법 조리법을 다음 단계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해야 약이 되는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신장 해독 콩나물국 황금 레시피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병원 약보다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콩나물의 비타민 C, C와 아삭한 식감을 살리려면 끓는 물에 넣고 딱 5분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이때 뚜껑은 처음부터 아예 열어놓고 끓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 비린내가 나기 쉽고 열어두어야 콩나물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간 맞추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신장 운명이 결정됩니다. 제발 하얀 소금통은 찬장 깊숙이 넣어두세요. 대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새우 가루나 멸치 가루 혹은 표고버섯 가루를 한 스푼 듬뿍 넣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천연 글루타민산, 즉 천연 조미료입니다. 이 가루들이 내는 깊은 감칠맛은 혀를 속여서 소금을 넣지 않아도 간이 딱 맞네? 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나트륨은 줄이고 칼슘과 단백질은 채우는 최고의 비법이죠. 그래도 정싱겁다면 소금 대신 발효된 국간장이나 액젓을 티스푼으로 딱 하나만 넣으세요. 세 번째, 타이밍입니다. 콩나물이 다 익어갈 때쯤 깍둑 썬 두부와 다진 마늘을 넣고 불을 끄기 직전에 부추를 듬뿍 넣어주세요. 부추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어야 향과 영양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끓인 콩나물국은 보약 그 자체입니다. 국물까지 싹 비우셔도 신장에 전혀 부담이 없고 오히려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밥을 말아 드실 때도 김치 대신 생김이나 굽지 않은 견과류를 곁들이신다면 금상첨화겠죠. 어렵지 않죠? 뿌리는 살리고 소금은 빼고 짝꿍 음식은 더하고 이 더하기 빼기 공식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밥상은 의사 선생님도 감탄할 치유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던 콩나물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콩나물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60년 넘게 묵묵히 우리 몸을 위해 일해온 여러분의 신장에 대한 예의이자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남들도 다 맵고 짜게 먹는데 뭐 어때? 라는 안일한 생각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소중한 가족의 신장을 소금물 속에 가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도 소금이라는 독을 빼고 부추와 두부라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면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귀한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 먹거나 큰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매일 아침 내 밥상 위에 올라오는 국그릇의 염도를 낮추는 작은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여러분의 혀가 본연의 맛을 찾게 되고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가라앉으며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몸소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이 귀한 정보를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펄펄 끓는 짠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며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분들의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투석실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댓글창에 공유라고 2글자를 남겨주세요. 나와 내 이웃이 함께 건강해지길 바란다 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건강의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공복에 마시면 혈관 속 기름때를 락스처럼 씻어내는 기적의 물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니 구독 버튼 누르시고 꼭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2다리로 튼튼하게 걸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